his Dragon Lake. 안녕하세요, 명훈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카메라를 사야 되는지 카메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번 주에 구독자분들께서 이러이러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 요청을 받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질문 대부분이 제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댓글이 제가 앞으로 하려는 계획이 없었던 그런 주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카메라가 필요한지 자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카메라 회사들이 고급화고 고가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니의 경우에는 2016년에 100만원대에 출시된 A6300에 손떨림 방지와 터치스크린을 집어넣어서 A6500를 150만원에 내놓았죠. 여튼 고급화 전략으로 요즘 새로 나오는 카메라들이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이 비싼 카메라를 무턱대고 살 순 없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 카메라가 내게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동영상 제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무형적인 아이디어에 시청각적인 실물을 만들어주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세스 전체의 생산성은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동일하거나 그것에 제약을 받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식빵을 만드는데 반죽기계는 1시간에 100개를 처리할 수 있고 오븐은 1시간에 10개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공장 전체의 생산성은 1시간에 10개가 되겠죠. 동영상 제작도 이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요. 철학이 필요하고 철학과 부합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할 카메라, 조명, 녹음 장비가 필요하고 그러한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할 시간, 노동력, 촬영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영상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유통시킬 채널과 마케팅 기술까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요소들 중에서 카메라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아니라면 카메라를 사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 무엇을 담을지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아이디어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만약에 촬영 기술이 모자라다면은 강의를 챙겨보던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충분히 연습하는 게 우선이겠죠. 요즘 카메라 성능이 4, 5년 전에 나온 중급기 카메라에 꿀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영상 퀄리티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이 카메라인 경우에만 카메라 구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렸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산의 상한선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고 싶은 거니까요. 비쌀수록 좋다고 대충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용도에 맞지 않으면은 비싸도 쓸모가 없겠죠. 해변에 놀러가서 추억을 담고 싶은데 막 VJ 특공대 같은 막 이런 카메라를 들고 갈 순 없잖아요. 그렇다면 카메라 가격과 카메라의 성능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들이는 예산의 단위당 얻게 되는 카메라 퀄리티는 가격이 높을수록 급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500만원짜리 카메라하고 700만원짜리 카메라는 퀄리티의 차이가 거의 없고 20만원짜리와 100만원짜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본인의 용도와 가장 부합하는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카메라 선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를 사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카메라의 스펙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가 말해드릴게요. 이 요소들을 기준으로 놓고 본인에게 중요한 것에 가중치를 둬서 점수를 내보면 좋은 카메라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본인의 용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진과 동영상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찍는지 그리고 여행용인지 스튜디오에 놓고 쓸 것인지 아니면 가족들을 위한 홈비디오 용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겠죠? 사진 위주라면 DSLR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영상 위주라면 미러리스가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여행을 한다면 액션캠이나 가벼운 미러리스가 좋을 것이고 스튜디오에서 쓴다면 무거운 어떤 플래그십 카메라 또는 시네마 카메라도 예산만 된다면 충분한 선택일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빌드 퀄리티에 대해서 봐야 돼요. 얼마나 잘
외형적으로 만들어졌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재질은 무엇인지, 얼마나 안정감 있게 잡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직접 매장에 가서 만져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요. 그립 부분이 가죽으로 된 것이 좋더라고요. 요즘 뭐 거의 다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방습 기능도 한번 살펴보세요. 보통 플래그십 이상에 많이 있긴 한데 있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상도. 4K를 지원하는지 살펴보세요. 2017년에 웬만한 핸드폰도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마당에 풀 HD만 지원하는 카메라를 사는 것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풀 HD 화질만 되는 카메라 가격이 4K 지원 카메라와 크게 차이가 안 나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 슬로우 모션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돼요. 60프레임/세컨드 동영상 촬영 지원을 한다면은 일반적인 슬로우 모션 효과를 줄 수 있고 120프레임/세컨드를 지원한다면은 더 영화 같은 슬로우 모션을 찍을 수 있어요. 4K와 마찬가지로 요즘엔 핸드폰도 120프레임/세컨드 또는 그 이상을 찍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허전하겠죠? 최근에 출시되는 미러리스 대부분 120프레임/세컨드를 지원합니다. 지원 안 되는 미러리스 카메라도 있긴 하지만요. 자, 다섯 번째로는 화질을 봐야 돼요. 화질은 카메라 회사가 주는 스펙만 가지고는 알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같은 FH도 카메라 회사에 따라서 선명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유튜브에 가서 영어로 본인이 관심인 카메라 모델명을 친 다음에 비디오 테스트라는 구절을 붙여서 검색하면 화질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유튜브 영상들을 시청할 때 주의할 점은 작은 스마트폰 화면보다는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셔야지 화질 확인이 더 용이하다는 점과 풀 HD 이상 화질로 보셔야 보다 정확하게 화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적 용도로 카메라를 산다면 컬러 스페이스나 다이내믹 레인지도 체크해야겠죠? 자, 여섯 번째로 배터리 수명에 대해서 봐야 돼요.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시고 기타 리뷰 등을 통해서 얼마나 배터리가 오래 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 충전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2017년에 당연히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카메라도 있으니까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 충전이 되면은 저처럼 배터리를 카메라에 달아서 용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제 셋업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DSLR 2.5배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기준을 가지고 본인의 용도에 맞게 구매한다면 좋은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찍었던 영상을 공모전에 출품했는데 인기 점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래에 링크를 달아뒀으니까 가서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